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음식료 업종들 짚어드린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볼게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 KT엔지입니다. KT엔지는 담배 회사로 아주 대기업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홍삼에다가 부동산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또 알파로 영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KT엔지 또 담배, 홍삼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음식료 업종에서 이 기업을 선정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은 10월 15일자 키움증권가, 그리고 10월 7일자 대신증권, 그리고 지난 8월 6일 발간됐던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중심으로 KT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KT엔지를 왜 음식료 업종에서 다루느냐라는 질문이 저의 예상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담배 제조 및 판매, 그리고 홍삼을 중심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및 식음료품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무역과 부동산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배도 기호식품으로서 이 식음료, 음식료에 들어가지 않을까로 보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음료에 가장 어울리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홍삼과 관련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음료 섹터로 분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호식품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가 너무 강조해서 드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의 뭔가 이미지상 저는 비흡연자라고 TMI라는 정보를 조금 더 드리면서 KT엔지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담배는 57%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25%를 넘어가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된 매출은 12%, 13%에 육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 5년 전과 비교해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이 어느 쪽에 이제 미래 먹거리로 방점을 찍고 있구나가 보이실 텐데요. 5년 전과 비교해서 각 부문의 매출 증가율을 보면요. 담배는 5년 전에 비해서 15% 성장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인삼,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는 30% 증가했고요. 부동산은 5년 전과 비교해 25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증가한 255%가 증가한 부동산, 30%가 증가한 홍삼, 건강기능식품 분야, 그리고 담배는 15% 증가를 해서 연평균 3에서 5% 정도의 성장률,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이 어디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부동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력 본업이었던 담배 사업에 있어서는 점유율 추이를 보면 담배 시장 점유율이 16년도 59.2%, 20년도 64%, 21년도 상반기 64.3%를 본다면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다. 이 점유율에 대한 표현이 조금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KTNG, 수입 담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KTNG는 담배 하나만이 아니라 전자담배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홍삼도 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255% 매출 비중을 늘려오고 있는 부동산 사업도 있다라고 보시면 이 세 가지 축으로 살펴보아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기업이 KT엔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NG 담배도 기호식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음식료 업종에 포함을 시켜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KTNG가 끌고 가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담배는 또 금연구역도 늘어나고 있고 건강에 대한 위험도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오고 역사가 지금까지 흐르면서 뭐 양귀비, 여러 가지 담배, 술, 그리고 정말 사회의 악으로 꼽히고 있는 마약류까지도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인류와 함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담배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백해무익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인류와 함께 오고 있는 기호식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모습에 있어서 사양산업이다라는 것이 사라질 수는 있는데 언제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지속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KTNG는 담배를 제조 판매하면서 흡연자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건강기능식품 홍삼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참 뜯어볼수록 웃음을 짓게 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해무익한 담배인데 그 기업에서 또 홍삼을 제조 판매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청라 지역의 메디컬 센터에 부동산 투자를 참여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비흡연자나 담배에 대해서 흡연에 대해서 혐오하시는 분들은 KTNG는 제약주, 바라보지 말아야 할 기업이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키워드로 전자담배 이야기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2일 미 FDA 식품의약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전자담배 시장에, 담배 시장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 최근 트렌드는 자동차, 내연기관의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연초담배도 이제 전자담배로 전환되어야 하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흡연자분들의 건강을 좀 생각한다면 전자담배를 권해라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지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반박으로서 아니다. 전자담배가 연초담배와 동일하게 유해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나 유해성, 휴대성, 트렌드를 볼 때에 전자담배로의 액상형 담배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고 트렌드는 이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 기정사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전기자동차, 담배도 전자담배, 액상형 담배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국내 시장만을 보았을 때는 독과점 기업이고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이 무너지기는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았을 때 사형 산업이라기보다는 KTNG가 세 가지 축으로 매출을 다변화했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KTNG, 전자담배, 연초담배, 그리고 홍삼부터 부동산까지 지금 많은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KTNG 앞으로 실적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KTNG 2분기 실적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는 매출액은 1조 3,4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가량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3,3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면세 채널 회복이 더딘 상황 속에서 중동 수출까지도 조금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담배 부분, 주력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부진이 이어졌고요. 판관비는 증가했고 비우호적인 환율 상승에 대한 영향까지도 겹치면서 2분기 실적은 저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맞춰서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1조 4,9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가량 늘어나고 직전 분기 대비로는 11%가량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은 4,1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줄어들고는 있다. 직전 분기 대비 코로나19 피해가 굉장히 심했던 직전 2분기 대비로는 25%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87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기록을 이어가는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후 KTNG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체크 포인트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계적 일상 회복, 그리고 위드 코로나19 극복으로 인해서 수출 채널에 대한 회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소식이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고요. 수출 담배 실적 우호적 환경까지도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수출길이 열린다면 실적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일부 이제 정체 구간에 조금 들어와 있고요.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일부 현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또는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의 판단을 반영했을 때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 정체를 통해서 마진율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현 구간에서 더 어려워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보다 더 어렵기는 좀 어렵다. 이보다 더 악화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집중해 보면요. 부동산 관련된 매출과 사업 부문입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 증가율이 255%가량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인데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부동산 매출액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다. 부동산 매출액 비중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다. 뉴스테이, 복합 쇼핑몰, 서두에 말씀드렸던 메디컬 의료센터까지도 수익성 높은 부동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넣었던 유보금과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연평균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만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미래 먹거리로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9.6% 수준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9.6%의 자사주는 약 1조 900원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사주 소각이나 M&A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찬바람이 불면 배당 생각이 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17년도, 18년도 주당 배당금이 4,000원이었고요. 19년도는 4,400원, 20년도는 4,800원으로 매해 이 주당 배당금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KTNG입니다.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5.8% 수준의 배당 매력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5가지의 매력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KTNG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호식품,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부동산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는 KTNG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